안녕하세요. 저는 정토푸드에서 메뉴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 박지영입니다. 자, 오늘의 메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찹쌀떡을 해볼 건데요. 요즘 겨울에 딸기가 제철인데 딸기를 이용해서 딸기 찹쌀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딸기 찹쌀떡을 하기 위해서 맨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은 일단은 떡 반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근데 마트에 가시면 이렇게 마른 찹쌀가루가 팔아요. 이걸 가지고 아주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 찹쌀가루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건식 찹쌀가루를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 찹쌀가루에다가 불량의 소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탕이 들어가는데 일반 설탕보다 오늘 들어가는 양보다 오늘은 약간 저당식으로 해가지고 양을 절반으로 줄여봤습니다. 안에 달콤한 딸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설탕 양을 반으로 줄이셔도 충분하죠. 자, 이렇게 설탕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찬물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찬물 200ml, 200g 한번 넣어보고요. 자, 이것을 숟가락으로 그냥 쓱쓱 저어서 반죽을 해주세요. 질척한 반죽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그릇은 스테인리스 그릇 말고 이렇게 내열 용기를 쓰셔서 전자레인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릇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자, 골고루 설탕과 소금과 물이 찹쌀가루에 잘 혼합이 되도록 저어주신 다음에 이것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익힐 거예요. 오늘은 찜통, 이거 찜통에다 하셔도 물론 되지만 전자레인지 하시면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오늘 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다가 익혀볼 텐데 랩을 씌우실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3분 정도 돌린 다음에 꺼내서 한 번 잘 섞어주고 한 2분 정도 더 돌리면 되겠어요. 자, 3분이 돼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 익었는데 골고루 익지를 않았죠? 이때 이제 한번 골고루 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아래 안 익은 반죽을 이렇게 뒤집어서 위로 올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조금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장갑 낀 손을 이용해가지고 자, 이렇게 떡 반죽을 일단 훑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한 2분 정도 더 돌릴 건데요. 좀 이렇게 전자레인지가 좀 센 경우에는 한 2분 정도만, 뭐 1분 정도만 돌리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번 꺼내 볼게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자, 뜨겁죠? 덜 익은 것 같아도 이렇게 저어주면 또 다 골고루 익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인절미예요. 아니, 전자레인지로만 했는데 찰기가 확실히 있네요. 자, 이 떡을 한번 이제 치대 보겠습니다. 가져갈게요. 떡은 지금 상태로도 쫄깃쫄깃하지만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상태로 좀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 비닐봉지에다 담아서 조금만 더 치대고 살짝 식혀보도록 할게요. 비닐봉지 안쪽에다가는 식용유를 살짝 발라주세요. 너무 많이 바르실 필요는 없고 그냥 떡을 넣게 되면 다 달라붙어 버려요. 그러니까 식용유를 바르게 되면 달라붙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손에도 식용유를 좀 같이 이렇게 발라주세요. 기름기가 있는 상태로 해서 떡을 만지기 쉽게. 자, 이 떡은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서 자, 이렇게 쭉쭉 늘어나죠? 좀 질척하죠? 이렇게 질척해야 돼요. 비닐봉지에다가 담아주세요. 어때요? 안에 기름을 바르니까 하나도 달라붙질 않죠? 자, 이 상태에서 떡을 조금만 치대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너무 뜨거우면 떡을 우리가 모양을 잡기가 어려우니까 너무 차가워도 안 되지만 살짝 만지기 좋은 정도 온도로 한 김 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도록 잘 일단 감싸주시고, 자, 이 떡반죽이 살짝 식는 동안 딸기를 한번 준비해 볼까요? 꼭지 부분은 제가 미리 떼놨는데 딸기 찹쌀떡을 하실 때 큰 딸기로 하게 되면 크게 만드시면 되는데 조금 작은 게 먹기가 편하죠. 그래서 저도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은 중간 정도 딸기로 오늘 준비를 했는데 밑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잘라주세요. 너무 길면은 나중에 이 찹쌀떡을 감싸기가 안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아랫부분을 조금씩만 자, 그리고 이렇게 딸기를 딱 이렇게 세워놓기 좋게끔 편편하게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분량은 딸기 찹쌀떡 8개를 만들 분량입니다. 이렇게 8개의 딸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딸기 찹쌀떡에는 이 단팥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이게 우리가 제과제빵 재료를 파는 곳에서 판매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아주 쉽게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팥 앙금이에요. 저처럼 고운 팥 앙금을 준비를 하셔도 되고 껍질이 있는 그런 통 단팥 앙금을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 단팥 앙금을 이렇게 집에서 만드는 것보다 시판 제품을 쓰시는 게 훨씬 편리하겠죠. 자, 이것도 오늘 8등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등분을 똑같이 하셔야 되니까 저울이 있으면 편하겠지만 저울이 없는 경우에는 자, 이렇게 놓고 칼이나 자, 이렇게 스크래퍼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등분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먼저 반 자르고 또 반 자르고 반 잘라서 4등분 하고 또 반 자르면은 8등분이 거의 비슷한 양으로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단팥 앙금 동그랗게 8개를 일단 준비를 해 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준비된 팥앙금을 떡으로 이 딸기를 한번 감싸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동글 납작하게 이렇게 펼치셔가지고 자, 딸기의 이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위에다 감싸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미리 이렇게. 딸기가 싱싱해야 돼요. 딸기 찹쌀떡은 약간 무른 딸기로 하시면 모양도 망가져요. 조금 단단하고 신선한 딸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씌워주시고. 딸기를 완전히 감싸지 마시고 바닥은 이렇게 남겨두세요. 아주 쉬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8개 다 찹쌀떡 이 준비를 위한 이렇게 단팥, 꽃갈, 모자가 이렇게 딸기에 다 씌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딸기가 준비가 돼 있고 아까 미리 준비해 놓은 찹쌀떡은 살짝 식었어요. 온기는 좀 있어야 되지만 너무 뜨겁지 않게 식혀서 준비를 해 두시고 자, 이거 이제 지금 우리가 8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떡도 8등분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일단 여기서 꺼내서 녹말가루를 묻혀볼게요. 자, 녹말가루 준비가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전분이 있지만 오늘은 옥수수 전분을 이용을 했어요. 감자 전분 같은 경우 약간 아린 맛이 있어요. 옥수수 전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찹쌀떡은 꺼내가지고 자, 전분을 얼른 묻혀놓으세요. 이렇게. 전분을 이렇게 묻혀놔서 표면이 마르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등분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 8등분을 자, 비슷한 크기로 해주세요. 저울이 있으신 분들은 저울로 재서 정확하게 계량을 해서 하시면은 더 정확한 사이즈로 나눌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정에 보통은 주방 저울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칼이라든지 도마에다가 또는 쟁반에 널쩍한 쟁반에다 놓고 똑같이 등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크기로 8등분을 해주세요. 전분을 이렇게 묻혀 놓으셔야 되는 이유가 안 그러면 말라요. 이 떡의 표면이 마르면 나중에 아예 전분이 묻지를 않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묻혀서 준비를 해 두시고요. 자, 이거 이렇게 동글 납작하게 펴주세요. 자, 동글 납작하게 피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미리 감싸 놓은 딸기를 이렇게 뒤집어서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손으로 이렇게 감싸주듯이 해서 끌어올리세요. 자, 끌어올려서 자, 이렇게 아무려주세요. 꼬집듯이. 찹쌀떡은 또 철석같이 달라붙잖아요. 자, 이렇게 이게 뒷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분 다시 묻혀서 살살 동글려 가지고 자, 이렇게 해두시면 돼요. 이렇게 딸기를 꼭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서 반죽을 끌어올리고 자, 이거 손바닥보다는 손가락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꼬집고 너무 세게 잡아당기시면은 이쪽이 대머리가 돼요. 이렇게 해서 살짝 둥글려서 또 하나 완성이 됐어요. 찹쌀떡 크긴 작지만 딸기소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커지죠. 얘들아
오, 좋죠. 자, 이렇게 해서 딸기 찹쌀떡 완성이 됐어요. 한번 그릇에 담아 볼게요. 어휴, 너무 많아. 양이 다 안 들어갔네요. 자, 6개만 일단 담아보고 나머지 2개는 자, 이런 케이스에다가도 한번 담아 볼게요. 이 딸기 찹쌀떡은 바로 드셔도 맛있지만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드시면 언제든지 드실 수가 있고 또 시원한 맛으로도 드실 수가 있어서 이런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담아 주셔도 괜찮아요. 와, 떡이 너무 크니까 막 다 안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뚜껑으로 딱 덮어서 냉동실에 보관을 했다가 드실 수도 있어요. 자, 이 속이 너무 궁금하시죠? 자, 이 안에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때요?